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6월 5일 수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법정 기념일 중 하나인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기념일로 정하고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 이런 날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나라를 정해서 주제도 선정하고요. 행사를 개최하는 국제적인 날입니다. 올해 주최국은 중국이고요. 주제는 대기오염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도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미세먼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92%는 오염되거나 위험 수준의 공기를 흡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엔 또 오존지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고충을 겪는 것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도 더 빨리 오고요. 더 더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박찬성 기상캐스터. 네, 박찬송입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앞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존 농도도 걱정이 된다 이렇게 전해드렸어요. 오늘 오존 농도는 또 어떨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오존 농도가 짙어지면서 오후에는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낮 동안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낮 기온은 대전은 32도로 어제만큼 올라갑니다. 이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지만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 점점 짙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 활동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충남 북부 지역과 세종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까지는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 안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만 조금 지날 뿐 맑은 날씨인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30도, 세종 32도, 대전 역시 32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에 26도, 예산 30도, 부여는 31도까지 높아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5m, 중부 0.5, 남부 역시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서 오늘이 환경 보존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을 생활화하자는 의미의 환경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을 전후로 전국 곳곳에서 각종 캠페인과 토론회, 전시회 그리고 참여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네, 대전에서도 기념 행사를 갖고요. 둔산동 일원에서도 다양한 시민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요, 홍성에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보전 그림 그리기 대회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주제가 일회용품 줄이기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동참해서 그 뜻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내일을 위한 한 걸음, 환경은 내 손으로 지킨다라고요. 네. 일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노력을 비롯해서 환경 보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진 참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세월이 야속하더라. 눈 깜빡하고 났더니 어느새 내 나이가 이렇게 됐더라. 한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아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앉았다 일어나만 해도 아이고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맞아요. 네, 예. 그렇다고 모든 걸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요. 네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고 해서 9988이라는 말도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우리 건강하게 살자고요. 이 중년들을 위한 솔루션을 준비했는데요. 운동을 위한 처방법들 함께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하는 나이. 중장년을 위한 뭔가 다른 운동법. 지금 시작합니다.
때려치고. 아 모르겠다. 그냥 이참에 때려칠까? 운동만 했다면 파슨 냄새가 진동인데 안 하는 사람 못해. 그냥 때려쳐. 그래, 그럴까? 안 되지, 안 돼. 지금까지 쭉 해오던 운동인데 그만두다니 시간 아까워서 어떡해. 괜찮아. 계속 하다 보면 단련돼서 괜찮아질 거야. 응원할게. 힘내. 계속해. 이런 통증이 있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같은 강도의 운동을 지속하기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 휴식을 충분하게 취해주면서 해당 근육의 스트레칭을 시행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뭐? 운동을 같이 하자고? 얘 나 지금도 운동하고 만나가지고 걷는데 무슨 운동을 또 해? 어? 하체 운동을 강화해야 허리도 안 굽고 치매가 예방이 된다. 아우 얘는 무슨 아니 하체 강화 운동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너는? 아유 이렇게 모르는 소리를 해. 근데 최근에는 특히 하체 근력 강화 운동이 노년기의 운동 능력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보고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하체 근력이 안 좋은 사람이었던 사람일수록 인지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하체 근력이 중년에 이제 좋았던 사람일수록 머리 MRI상 뇌의 크기라던가 모양이 더 잘 보존되었고 뇌의 활성도가 잘 유지되었더라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중년 운동의 기본 바로 너 자신을 알라. 굶어가며 운동해도 쌩쌩했던 지난날은 바이바이. 체격도 이제 정말 예전 같지가 않은데요. 아니 여기 오면 말이죠. 나의 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대체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에 오시면 체성분 검사를 비롯하여 건강 관련 치료 4가지, 그리고 운동 관련 치료 2가지를 합해서 총 6가지를 검사하여서 그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1:1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이거 다 드러나겠는데? 네. 내 몸 상태를 알아봅니다. 손바닥으로 물건을 쥐는 힘, 악력 테스트를 시작으로 기생정신 장착하고 체력 테스트에 돌입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연성 테스트인데요. 이것도 쉽지가 않네요. 폴짝! 제자리 멀리 뛰기로는 내 순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요. 또 근지구력은 추억의 윗몸 일으키기로 확인을 합니다. 항목별로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나한테 부족한 게 뭔지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윗몸 일으키기를 내가 언제 해봤던가 기억을 더듬을 정도인데 이제 끝이에요. 힘들어 더는 못하겠어요. 아니요. 아직 민첩성이랑 심폐지구력 2가지 측정 남으셨거든요. 조금만 힘내세요. 남았어요? 네. 민첩성과 심폐지구력은 뭘로 테스트하나 했더니 달리기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110m 왕복 달리기로 민첩성을 체크하고요. 학창시절 체력장 단골 종목이죠. 오래 달리기로 심폐지구력을 확인합니다. 저도 꽤 잘 달리는 편이었는데 세월에는 정말 장사가 없나 봐요. 그 기록이 안 나오네요. 숨 좀 쉬어야 되겠어요. 우와, 수고하셨습니다. 야, 이렇게 힘든 건 줄 몰랐네요. 이제 정말 끝난 거예요? 네, 오늘 측정은 끝나셨고 결과 보러 올라가실까요? 테스트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오는 초스피드 시스템. 결과지가 수능 성적표라도 되는 양 2금반, 3금반 하게 만드는데요. 40대 여성들을 보면 거의 좀 대부분 비슷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제 노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근육량도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체지방량이 많다 보니까 근력도 많이 적어지시고요. 심폐지구력 운동을 따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적어지세요. 그래서 이렇게 근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주 쉬워요. 심폐지구력 운동은 수영이나 아니면 자전거 같은 거,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 생각하면 러닝머신 같은 걸 뛰지 말고 빠르게 걷기 정도 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근력과 심폐지구력 부족. 본격적으로 똑주부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나서 보는데 운동에 앞서서 그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스트레칭. 스트레칭을 오늘은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에 앞서 스트레칭이라고요? 네. 자, 먼저 상부 승모근 스트레칭을 먼저 배워보실 텐데요. 왼쪽 손으로 왼쪽으로 지그시 당겨주실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른쪽 어깨가 위로 따르려 올라오지 않도록 아래쪽으로 유지하시고 고개만 지그시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더 외에 수영 전에도 준비 운동은 필수잖아요.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기 쉬운 근육을 먼저 풀어줘야 한대요. 자, 다음은 이제 견갑골 주변 스트레칭을 배워보실 텐데요. 팔은 90도를 구부리시고 팔꿈치를 양옆 몸에 붙이시고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면서 어깨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숨을 뱉으면서 내리시면서 어깨를 돌려주시면 되세요. 이제 어깨 뒤쪽 견갑골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스트레칭 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운동하다 어깨를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동작은 그런 부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장년들에게 이 스트레칭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중장년이 되면 몸의 여러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근육과 관절의 기능이 저하되는데요. 따라서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근육과 관절의 손상을 예방하고 근육 피로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후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엔 골반과 척추를 연결하는 장요근 스트레칭법입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다른 쪽 다리는 뒤로 뻗은 뒤 몸을 늘려줍니다. 자, 이렇게 장요근 스트레칭을 하셨으면 바로 연이어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하실 텐데요. 엉덩이가 발 쪽 방향으로 천천히 내려가실 텐데 이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반 앞쪽,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하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대요. 준비는 이만하면 충분한데 진짜 운동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근력이 부족한 중년 여성에게 꼭 필요한 운동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스쿼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스쿼트는 이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운동으로 해당 근육을 강화시키게 되면 허리 통증을 완화시키기도 하고요. 당뇨를 예방하고 심혈관계 기능도 개선시키고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서 나이가 들어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년 건강은 하체가 지킨다. 최고의 하체 운동 바로 스쿼트입니다. 틀린 자세로는 아무리 힘들게 해봐야 효과를 1%도 볼 수 없는데요. 제대로 된 스쿼트 자세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스쿼트는 자, 이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 넓이로 그냥 벌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나란하셔도 되고 모아도 되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빼면서 자, 천천히 앉아보세요. 좀만 더 앉아보세요. 벌써 허벅지가 당기네요. 네, 그 상태로 일어나세요. 그렇지. 하나.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천천히. 허리는 굽지 않도록 조심하고 발꿈치는 곧게 바닥에 뿌리를 내립니다. 이 상태로 잠시 머무르다가 돌아오세요. 안쪽도 공격할 수 있는 와이드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를 벌려셨죠? 그 상태에서 한 발 더 척추 길이끈의 긴장을 유지시키면서 그 상태에서 살짝 허벅지 직근을 눌러주면서 앉아줍니다. 기본 스쿼트의 응용 동작이죠. 와이드 스쿼트는 허벅지 안쪽 내전근을 강화하는 데 최고입니다. 단, 다리를 벌릴 때는 할 수 있는 정도만. 어떤 운동이든 무리는 금물이겠죠. 이번에는 허벅지 뒤쪽이랑 엉덩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힙 브릿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워주시고. 누우면 편하지 뭐. 네. 자,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하늘 위로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업. 더 올려주세요, 언니. 자,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케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네. 관략근에 힘을 주시고 다시 했다가 엉덩이 위로 올려주세요. 둘. 누워서 TV를 보다가 후 잠드는 하체 근육이 걱정된다면 들어 올려주세요. 힙 브릿지는 운동 효과도 아주 대표적인 힙 운동입니다. 이부적 힘에 본다면 기회를 찾아보세요. 처음에 아까 배웠던 스쿼트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서 못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설거지 잡으신 다음에 팔에 힘을 좀 받아가 조절 받으면 익숙해졌다면 저처럼 응용 동작에도 도전해보세요. 한 다리에 다른 다리를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 바꿔가며 10번씩 해줘요. 생각할 필요가 아니에요. 책상에 있으면 돼. 싱크대에 있으면 돼. 이불은 하체가 튼튼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튼튼하게 관리해보세요. 하나, 둘. 역시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자세로 해야 효과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또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른 만 조건, 운동 능력도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한테만 운동을 한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 체력 인증센터 찾아보면 누구나가 무료로 할 수가 있고요. 추가 운동 프로그램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 중요한 이유예요. 하체 근력이 발달이 많이 하잖아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체 강화하면 뭐 허리 좋아하는 무료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뇌 활성화에도 도움을 된다. 말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싱크대에서 이렇게 붙잡고서 신발도 좀 벗고요.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 병도 예방할 수 있는 네네. 있다고 연구가 나잖아요. 아, 어렵잖아요. 얼른 올라옵시오. 네. 찾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너무 늦는데 네. 아무튼 이게 지금 그럼요. 이렇게 뭐 장소에 생활화가,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것 네. 같아요. 어디서든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또 소개하는 중년의 운동 하체 근육 키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고요.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노후 자금만 준비할 게 아니라 노후를 위해서 내 건강도 조금씩 쌓아두시는 거 오늘 궁금한 거 이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중년 운동법들 함께 했는데요. 문제를 준비했어요.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부위 근력 운동이 필수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부위일까요? 1번 하체, 2번 팔, 3번 어깨. 네. 자, 조금 전에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이힐에서 내려올 정도로 열연을 펼쳤는데 네. 자, 과연 왜 신발을 벗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을까요? 네, 스쿼트를 하면 여기 근육이 엄청 잘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게 이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들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근력 운동이 필수. 어느 부위를 집중적으로 운동해야 될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하체였습니다. 중년 이후의 건강은 근력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몸의 중심을 바로잡는 하체 근육을 키워야 된대요. 네. 근력이 약하면 신체 노화도 빨라지고 인지 능력도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중년 자신의 나이에 맞게 또 자신의 신체의 강도에 맞게 하체 운동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6월 5일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3, 2, 1. 우리나라는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전화로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그렇다면 환경오염 행위 신고 번호는 과연 몇 번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117, 2번 120, 3번 128. 네. 한 번도 신고해 본 적은 없는데 이 번호가 좀 환경 생소하네요. 오염 행위, 우리가 긴급하면은 이게 빨리빨리 전화를 할 텐데 이 환경 오염 행위 그냥 나중에 좀 하지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시고요. 빨리빨리 전화를 하시는 게 신고를 하시는 게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 지킴이로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빨리빨리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예. 하고 이하고 들어가는구나. 네, 그런가 빨리빨리 봐요. 나온 거 예. 보니까. 여러분 고르셨습니까?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128이었습니다. 환경신문고를 통한 신고 대상은 그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의 수질 오염 행위, 자동차 매연 등 대기 오염 행위, 쓰레기 투기 행위, 야생동물 밀렵 행위 등이 있습니다.
네, 신고 내용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요.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세 번째 문제는요. 우리말 표현을 묻습니다. OX로 풀어보죠. 3, 2, 1. 초를 친다라는 표현에서 초는 양초를 의미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양초를 칠까요? 예, 물론 뭐 이렇게 바람, 촛불 끄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긴 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이 양초를 뭐 칠 일이 있을까요? 예, 이상하네 좀. 예. 양초를 예전에 보통 학교 꼭 마룻바닥에 그 양초를 문질렀던 기억이 있는데. 양초를 왜 칠까요? 자, 예. 양초가 맞냐 아니냐 여러분의 선택 궁금합니다. 자, 아주 어렵지 않죠. 이 문제는 쉽게들 풀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말 표현법을 묻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초를 친다라는 말은 한창 잘 되는 일에 회방을 놓아서 사기가 꺾이도록 만드는 걸 뜻하는데요. 여기서 초는 식초를 의미합니다. 너무 많이 치면 음식 맛을 망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 초를 친다의 의미를 정확히 짚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자, 올해부터 국가의 건강검진 대상 연령이 변경됐는데요. 이와 관련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2019년부터 바뀐 국가 건강검진 대상 기준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1번 만 40세, 2번 만 19세, 3번 만 60세. 네. 자, 이 지난 5월에 기념일이 참 많았는데 이 나이에 해당하는 기념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여러 기념일 중에서 이 나이에 해당하는 기념일이 있었는데 그 기념일을 좀 떠올려 보시면 네. 정답이 보입니다. 선물로 장미도 줬던 것 같고 향수 주고 그런 날이잖아요. 그러게요. 네. 자, 힌트 아주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대폭 줄었다고 해요. 그 나이 연령대가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하네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만 19세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기존 만 40세에서 만 19세로 대폭 확대가 됐는데요. 이로써 약 720만 명의 청년들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롭게 포함이 됐습니다. 네, 올해 국가 건강검진 대상은요. 만 19세 이상의 홀수년도 출생자라고 합니다. 건강검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꼭 챙겨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드디어 정부가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봅니다. 3, 2, 1. 개편안은 이 제도의 구간 확장, 단계 축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이 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누수제, 2번 누적제, 3번 누진제. 네. 그러니까 앞에 누, 끝에 제, 가운데 글자만 지금 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수냐, 적이냐, 진이냐. 진이냐. 예, 요 셋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아우 진짜 쉽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쉽네. 네, 많이 들어본 용어이기 때문에 아우 진짜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름철이면 에어컨 사용을 두고서는 아이고 깜짝깜짝 놀리면서 이 단어들 많이 사용하셔서 익숙하시리라 봅니다. 정답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누진제입니다. 매 여름이면 반복되던 전기요금 누진제 논의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누진제 폐지안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전기요금 개편을 완료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다섯 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네,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또 어떤 분들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건강도 챙기시고요. 살림살이도 늘려보세요. 행운의 주인공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9867번님, 5409번님, 4769번님 세 분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앞서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 얼굴은 파랗게 변해간다라는 유럽 속담이 있습니다. 네. 이 속담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봤는데요. 그만큼 토마토가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로 생겨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도 토마토가 이름을 올렸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토마토가 요즘에는 더 건강하게, 맛있게,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대추토마토 많이 들어보고 봤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토마토는 또 다른 종류입니다. 네, 초코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토마토입니다. 초코볼이라고 하니까 초콜릿 맛인가? 아니면 초코색인가?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요. 우리나라 유일한 재배지가 강진이라고 합니다. 초코볼이라고 불리는 토마토 만나러 강진으로 가보시죠. 맛도 영양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토마토가 떴습니다. 바로 차별화된 이름과 독특한 빛깔로 사랑받고 있는 초코볼 토마토인데요. 농가 소득의 효자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토마토의 귀족, 흑토마토 만나러 전남 강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흑토마토를 만나기 위해 도착한 이곳은 강진군 칠량면에 위치한 영동마을인데요. 무려 8,000제곱미터의 넓은 농가의 비닐하우스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흑토마토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가지마다 가득 맺힌 바로 이게 익을수록 더 검게 물든다는 흑토마토인데요. 일반 토마토와는 다르게 크기도 작고 계란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초코볼 토마토. 초코볼 이 종자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다가 제가 직접 가져다가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란형으로 초코볼은 잡을 게 없죠. 이제 이런 계란형이다 보니까 먹기도 좀 간편하고 또 썰어보면 반으로 잘라보면 색깔도 이쁘고 또 이제 저장성도 좋고 식감도 사각사각이 좋고. 계란형의 모양과 검은색을 띠고 있는 흑토마토는 일반 토마토와는 다르게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병해충이 적어 관리도 수월하고 수확 기간도 길다고 합니다. 일반 토마토하고 재배를 해도 똑같이 관리를 하면 돼요. 똑같이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토마토입니다. 특유의 동글동글한 모양과 검은색의 색감, 거기에 사각사각한 식감까지. 흑토마토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먹어봤을 때 너무 식감이 다른 토마토를 먹어봤을 때 그 다른 그 느낌하고 틀리게 저희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토마토 고유의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해보자. 특유의 식감과 맛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흑토마토. 그런데 듣기로는 이름이 특별하다고 하던데?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이거를 접했을 때 저는 이 초코볼 토마토라는 그 매력이 정말 너무 모양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름이 없이 온 거예요. 저희한테 왔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름을 고심한 끝에 그냥 그 초코볼 어떠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코볼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일반 토마토보다 작은 크기와 검정색을 띠고 있는 모습이 마치 초코볼 같다고 해서 탄생하게 됐다는 초코볼 토마토. 친근감 있는 차별화된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초코볼 토마토하고 일반 흑토마토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흑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병이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게 약하는데 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시력도 괜찮고 바이러스 강합니다. 그래서 재배하기가 쉬워요. 실패 확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훨씬 일반 흑토마토보다 낮죠. 병해충이 강해 관리가 수월하고 수확 기간도 긴 초코볼 토마토. 이렇게 수확을 마친 토마토들은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요. 크기별로 나뉘어 포장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1번, 2번, 3번을 크기별로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박스 포장 작업을 하려고요. 한 번 먹으면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초코볼 토마토. 전국적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리코펜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어 건강식품으로도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찰지고 식감이 좋고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아요.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확실히 좋습니다. 선별 과정이 끝나고 나면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생각보다 포장을 작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선별 과정에서 나온 거를 크기별로 이렇게 그 1kg씩 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라 저희도 이렇게 1kg씩 이렇게 팩 작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대로 먹거나 즙, 주스 등 다양한 음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초코볼 토마토. 이렇게 포장 작업을 마치고 나면 전국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을 끝마치고 출출한 배를 채울 수 있는 간단한 초코볼 토마토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침에 아침밥 드시기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샐러드해서 간단하게 드시고 토마토 주스 한 잔 그렇게 해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매실즙을 넣고 흑토마토를 넣으면 든든한 한 끼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흑토마토 주스가 완성됩니다. 매실로 해서 많이 갈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샐러드에 과자와 함께 즐기기에도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간단하고 맛있게 즐겨 먹을 수 있습니다. 강진하면 초코볼이 딱 떠오르게끔 그렇게 지금 현재 강진에 지금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초코볼 단지화가 돼서 우리 농가들이 초코볼을 많이 재배해서 서울시장으로 많은 물건을 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마토가 빨개질수록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영양가가 풍부한 토마토의 귀족, 초코볼 토마토. 계란을 닮은 특유의 모양과 특유의 검은색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맛과 영양 둘 다 잡은 강진 초코볼 토마토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보통 토마토 하면 붉은 빛깔을 먼저 떠올리는데 익을수록 검게 변한다는 이 초코볼 토마토. 특히 아이들이 신기해하면서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네, 게다가 또 다른 토마토보다요 병충해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겐 희소식이 아닐까 싶고요. 거기다가 영양소도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먹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토마토가 아닐까 합니다. 초코볼 토마토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순서 우리 지역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수요 초대석입니다. 네. 깜빡하고요. 혹은 실수로 집에 스마트폰을 두고 나온 적 있으신가요? 저는 한번 그랬더니 하루 종일 초조하고 불안하더라고요. 그런 정말 분 많죠. 네, 많은 분들한테 스마트폰은 생활 필수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스마트폰, 아무래도 청소년보다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이용되고 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과사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대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윤우영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이제 누구에게나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청소년들에게는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의미가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른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성인 6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메신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 현황을 보면 메신저와 영화, TV,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게임 등이 있습니다.
게임을 가장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히려 게임보다 뭐 유튜브 뭐 이런 걸 더 많이 사용하나요?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남학생 같은 경우에 그 모바일 메신저를 이렇게 게임을 많이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 자기 존재와 소속감을 위해서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중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주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걸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 사용은 결국은 아이들에게 놀이이고 이제는 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렇게 자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또 스마트폰 중독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그 중독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말을 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이미 우리가 일상화된,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중독의 용어는 거부감과 저항감이 많기 때문에 과의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는 우리가 역기능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고 또 본인의 선택과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문제를 갖다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겪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살펴보면 전체 과의존 위험도가 19.1%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2011년 8.4%에서 7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동이 20.7%, 청소년은 29.3%, 성인은 18.1%, 60대 이상은 14.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확실히 조사 결과를 보니까 청소년의 과의존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스마트 기기, 첨단 기기에 익숙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첨단 기기에 익숙하면 당연한 부분일 겁니다. 거기에다가 재료로 된 놀거리가 없다는 것들이 아이들의 그 이유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네. 맞벌이를 하는 부모는 증가하고 있고 스스로가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그 즉각적인 반응이 오니까 아이들이 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생활이 학원과 학교를 계속 맴도는 그 반복된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또 즐거움까지 주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겠죠. 어쩌면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첫사랑과 같은 설레임일 겁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런 설레는 존재라면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단순히 많이 이용하는 것과 과의존인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이용을 하여서 그 현저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문제가 계속 결과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과의존의 기준으로 첫 번째 현저성을 말하고 있는데요. 현저성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 패턴이 다른 형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절 실패입니다. 이것은 이용자의 주관적인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적 결과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합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과의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스마트폰 과의존 때문에 또 센터를 방문하는 아이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던가요? 네, 저희 센터는 매년 3월 중순에서 4월 말까지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대한 진단 조사를 초등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라서 센터에서 개인 집단 상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사례로는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센터 내 의뢰가 된 케이스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 학생인데 게임을 많이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진단 결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청소년이 ADHD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또 아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집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성적을 중시했기 때문에 아이가 또래들과 만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여서 주말 외출을 이제 금지시키고
또 그걸로 과도하게 통제를 하니까 아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는 게임 위에는 다른 여가 활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점점 압박감과 무기력함이 있었고 점점 게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힘든 과정 속에서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은 이 친구가 자신의 게임에 대한 욕구와 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또 기억나는 두 번째 사례는 학교를 통해서 의뢰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의 경우인데요. 새벽녘까지 이제 스마트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되고 또 수면 부족으로 학교의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유 캠프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에 의해서 아이가 과도하게 사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캠프 과정에서도 이 아이가 본인의 문제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든지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일방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기 개입이 되게 필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그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가족 관계가 스마트폰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가족 간의 관계에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채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센터를 내방하는 많은 아이들의 경우에 가족 속에서 제대로 된 의사소통 기술이나 사회적 기술을 익히지 못해서 또래 관계가 서툰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간혹은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 활동이 부모의 기준에 의한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아이들은 가족 외적인 것에서 또 재미를 찾게 마련인 거죠. 네. 네. 그러면서 또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게 되는 걸 텐데요. 이렇게 과의존하는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많이 받겠어요. 네, 맞습니다. 과의존으로 인한 문제들은 일일이 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나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많이 증가하고 있는 퓨빙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화기의 폰과 이제 무시하다의 스너빙의 합성어입니다. 가끔씩 모임에 참석해서 보시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각자의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지하철을 타보면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자신들만의 스마트폰의 세계에 잠식돼 있는 걸 볼 겁니다. 이게 퓨빙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단순히 이제 가족뿐만이 아니고 친구와의 관계에도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는 부분으로 되게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또 이 스마트폰이 청소년기 뇌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랜 전자파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기억력 감퇴와 뇌 성장이 퇴화가 된다든지 바람 등의 우리가 위험의 우려가 있죠. 또 하나는 크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이라는 것 때문에 평범하고 우리가 일상이 재미가 없고 시시하게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아이들의 경우에 ADHD나 충동 조절 장애라든지 불안 장애, 우울 장애, 그리고 사회적 공포증 같은 것들도 과의존 대상자들에게 훨씬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팝콘 브레인이라고 네, 표현해 네. 주셨는데 이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거나 사용하면은 좀 더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거를 원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앞서도 과의존 상태 아이들의 사례를 쭉 들려주셨는데 과의존 상태에서 벗어난 또 극복한 아이들 얘기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말씀들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 한다고 이렇게 회복이 될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자 학생의 사례인데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영상 제작을 하고 싶어 했는데 부모님께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셨고 또 밤늦게 스마트폰 하는 것들로 인해서 부모님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이 심했고 그걸로 인해서 자살 사고가 있었고 자해 행동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상담을 받으시고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무진 애를 쓰셨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내셨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지시해주고 그러니까 관계는 당연히 회복이 될 테고요. 그래서
가족이 회의를 거쳐서 아이가 자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퇴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영상 제작 공부를 하고 뭐 캠프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의존 아이가 그 우울감이 현저히 낮아지고 가족들과 관계도 꽤 많이 회복되었고 스마트폰 사용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한 단계 더 성장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 그 해결 방법이 결국은 그 가족 관계 개선이네요. 예.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예.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가족에게 지지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는 사랑을 받는 욕구가 채워지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좀 단순한 생각이긴 한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이 좀 걱정이 된다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스마트폰은 되게 유익하고 중요한 기기 중에 하나죠. 단순히 제한을 하고 뭐 사주지 않는 것으로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협의를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가족함이라는 것이 있을 때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스마트폰을 가족함에 두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서 사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경우에 제가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아이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쥐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시기에 스크린에 노출하는 시간과 그 발달 수준의 연관성은 매우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차가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와의 교류에 매몰되지 않고 그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하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것이 대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소중한 것인가를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기본적인 예방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또 어른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희 센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전광역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는 인터넷 그 스마트폰 과의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세부적으로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부모 교육, 치유 캠프가 있습니다. 캠프의 같은 경우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11박 12일 동안 대전 시외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저희 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운전면허를 따는 시대라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네. 이제는 시대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 어른들이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될 테고 저희 지역사회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학습이나 활동 공간을 많이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우리와 눈을 마주치고 자신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역시 최선의 예방책은 가족 간의 관계 개선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도울 말씀에요. 대전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윤우영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박찬송 기상캐스터. 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여름 더위가 계속됩니다. 지금 대전의 기온을 살펴보면 22.3도인데요. 오늘 한낮에는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이 더위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지만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오존 농도도 점점 짙어져 오후에는 나쁨 단계까지 예상됩니다. 현재 대기 정체로 충남 북부 지역과 세종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일부 지역에서 이렇게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아침까지 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 안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구름만 조금 지나면 맑은 날씨인데요. 오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아산 30도, 세종 32도, 대전 역시 32도까지 올라갑니다.
태안의 낮 기온은 한낮이 26도, 예산 30도, 부여는 31도까지 올라갑니다. 해상 날씨는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의 물결이 최고 1.5m, 중부 0.5, 남부도 0.5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저녁부터 비가 내립니다. 모레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조타는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환경은 내 손으로 지킨다가 주제였거든요. 하나씩 보시죠. 8711번님, 셀카봉이 없을 때 옷걸이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와. 자동 기능은 없지만 가볍고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넘치네요. 그래요, 재활용도 되고요. 예. 네. 3042번님, 다 먹은 분유통으로 만든 북입니다. 북채는 칫솔이고요. 칫솔은 리본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학창 시절에 저런 북 같은 거 많이 만들었었는데 요즘 아이들도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뻐요. 네. 7471번님, 쌀뜨물을 받아서 세제 대용으로 쓰면 환경에도 좋고 그릇도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쌀뜨물 좋죠. 6120번님,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요. 불필요한 식품 구입도 하지 않으려고 장보기 영수증을 냉장고에 붙이고 소비한 음식은 지워가며 환경을 지키려고 합니다. 와, 이렇게 하면 정말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일 수 있겠네요. 굉장히 계획적이신데요. 네, 좋습니다. 5035번님, 버리기 아까운 예쁜 컵홀더 잘 모았다가 다양하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치대로 쓰시는구나. 그렇네요. 예. 8304번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천. 비닐 없이 시장 바구니 챙기기, 플라스틱 쓰지 않도록 텀블러 들고 다니기를 합니다. 저도 작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거 좋죠. 예. 네. 2411번님, 장 보러 갈 때 장바구니 2개씩 챙기는 게 기본입니다. 과일 담을 때도 비닐봉지 대신 쓸 수 있는 면주머니를 주문했습니다. 걸어둘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모두 환경 지킴이가 되자고요. 와, 면주머니도 따로 파는군요. 그러네요. 아무튼 장바구니가 일회용품 줄이는 데 톡톡히 그 몫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3339번님, 신랑이 운전할 때 항상 생수를 사서 마시길래 텀블러를 매일 아침 챙겨주고 있습니다. 생강차, 도라지, 더덕차, 물 등을 넣어서 건강도 챙기고요. 환경도 보호합니다. 네, 사랑도 정성. 담겼어요. 네.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족 여러분이 이 환경 지킴이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계신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오페라 달이 물로 걸어오듯이 하이라이트 공연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예술의 전당 앙상블홀에서 열리고요. 추후 브런치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정은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안미의, 문경의, 이은정, 3인의 작가, 바라보다 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산조와 신하위 합죽, 그 빛깔 그대로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립니다. 정스 듀오, 냉정과 열정의 하모니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천안 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세종시 사생회 세종의 꿈을 그리다전이 13일까지 세종 청암 아트홀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유. 복권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열고 있는 태안으로 떠납니다. 지금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준비가 한창인 그곳에서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한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2018년 한국복지 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서 가족 간의 갈등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1위로 꼽힌 게
가족 구성원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경제적인 어려움, 3위가 취업과 실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1위로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의 건강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나와 또 나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서 그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도 가족 간의 이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이 얘기 드렸었는데 네. 오늘 하루 가족 간에 더욱 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